근데 요 방법 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순서를 고려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의 수는 몇 개냐,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앞에 순열은 1번 듣고 3번 들으면 다른 거로 인식합니다. 처음에 1번을 듣고 두 번째 3번을 들으면 다른 경우, 그러니까 1번, 3번 듣고 3번, 1번 들으면 다른 경우의 수인데, 퍼뮤테이션, 컴비네이션은 1번, 3번이나 3번, 1번이나 똑같아요. 순서에 상관없이 1번, 3번을 다 들었으면 걔는 같은 걸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시면은, 살면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순서가 있는 경우가 있고 순서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순서가 있다, 순서가 없다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그런 걸 우리가 컴비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컴비네이션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6곡이 있는데 3곡을 들어야 되는데 3곡의 순서가 상관없어요. 1번 듣고 3번 듣고 3번 듣고 1번 듣고, 이거를 다른 걸로 계산하는 게 순열이고요. 앞에서 배웠던 게. 지금은 1번 듣고 3번 들으나 3번 듣고 1번 들으나 같은 거예요. 똑같은 곡이니까 같은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중복은 의미가 없어요.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1번, 3번, 3번, 1번 다 들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주느냐? 총 6곡 중에서 3곡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볼게요. 이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MPK, 그래서 6 곱하기 6P 퍼뮤테이션 3 해서 총 120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배웠죠, 여태까지요. 근데 그 중에서 선택한 3곡이 다른 순서로 나타날 중복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예요. A, B, C나 A, C, B나 B, A, C나 각각 다 A, B, C를 다 들은 거예요. 문제는 순서가 이렇게 먼저 오느냐 나중에 오느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순서가 있는 경우의 수를 봤더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얘도 3팩토리얼로 계산이 돼요. 곱하기 3, 2, 1, 이렇게 6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어떻게 줘야 되냐면 이 3가지를 빼줘야 됩니다. 빼주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곱셈 법칙이니까 나눠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6곡을 순서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경우의 수, 요겁니다. 그러면 순서 이시 경우에 들을 수 있는 것 중에서 그거에 중복된 거를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6 컴비네이션 3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6 컴비네이션 3 이렇게 해주면 위에 순열이고요. 우리가 다 배웠던 순열에 거기에 순서 n 팩터리얼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자, 빼주는데 왜 마이너스 1로 안 해주고 나눠주느냐면 요 각각에 하나씩 3번씩 나와서 그래요. 뭐냐면 첫 번째 1번 곡을 뽑았을 때 그것도 6가지가 나오고 또 2번 곡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빼주는 게 아니고 나누기로 밑에 분모로 나눠줘야지만 경우의 수가 다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위에 순열 120가지 중에 중복이 총 6번 나오는데 이걸 나눠주면 총 20이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순서를 고려해서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공식을 암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공식을 암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첫 번째 경우의 수, 곱셈의 규칙, 순열, 순서이시 한 군데서 사람을 뽑아서 나열하는 순서, 그거를 퍼뮤테이션, 순열이라고 하고요. 거기서 순서 없이 빼야 되니까 순서 없이 빼는 것, 중복을 제거해주는 방법이 컴비네이션. 자, 곱셈의 규칙, 순서를 고려한 순열, 그 다음에 중복을 또 빼주는 조합. 이거를 우리가 3가지를 배운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또 한 가지. K대학에서 수강생이 20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조를 짭니다. 2명씩 한 조를 짜야 돼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있는가예요. 자, 얘는 우리가 홍길동과 이길동 요렇게 우리가 짝을 맺으나 이길동과 홍길동을 짝을 맺으나 같아요, 틀려요? 같죠.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두 명을 고르면 되니까. 홍길동이 먼저 뽑히든 이길동이 먼저 뽑히든 상관없죠. 홍길동, 이길동이 같은 그룹에 속해져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해줘야 되니까 얘는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명씩 짝을 지을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죠? 자, 이거를 또 팩터리얼로 개념으로 해주면은 순열의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20 퍼뮤테이션 2 이렇게 해줘도 되죠. 그러면 20, 19 그죠? 이게 퍼뮤테이션이에요. 20, 19 두 가지니까 총 20명 중에 2명이니까 20, 19. 자, 그 중에서도 두 명의 순서가 같을 경우니까 뒤에 있는 거에 팩토리얼만 붙이면 된다 그랬죠. 2 곱하기 1 곱하기 두 개뿐이 없네요. 그죠? 쌍이 두 개씩 있으니까 얘를 나누기 n분의 1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2분의 38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총 190개가 나오죠. 만약에 이게 홍길동을 먼저 뽑고 이길동을 두 번째 뽑는 거와 이길동을 먼저 뽑고 홍길동을 먼저 뽑는 게 틀리다. 1등, 2등을 뽑는 거다. 그러면은 퍼뮤테이션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2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1등과 2등을 뽑는다. 앞에 조장과 부조장을 뽑는다의 개념과 조장, 부조장 없이 그냥 한 팀이다라는 개념은 다른 개념이에요. 먼저 뽑는 사람이 조장이다 그러면 순서가 존재하겠죠. 먼저 뽑는 사람이 조장이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퍼뮤테이션, 순열이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순서가 없을 때는 그냥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런데 곱셈의 규칙에서 순열이 나오고요. 순열에서 조합이 나온 거예요. 이 구조상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왜 이제 배우느냐? 우리가 실생활에서 배우는 게 있죠. 여러분들. 뭐예요? 우리 로또죠. 여러분들이 가장 실생활에서 접하는 게 로또예요. 자, 로또는 순열일까요? 퍼뮤테이션일까요? 조합일까요? 컨비네이션일까요? 자, 로또라는 거 다 아시죠? 번호가 45개가 있는데 앞에 번호 뽑는 게 뭐 7번, 36번, 24번, 그 다음에 45번 이렇게 뽑으나 45번, 1번 이렇게 뽑으나 순서가 중요해요? 아니죠. 그래서 로또는 우리가 조합의 개념입니다. 순열의 개념이 아니고 조합의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또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로또 1층이 당첨되면은 얼마나 높은 건지 한번 볼게요. 컨비네이션 수학 공식인지 아시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총 45개 번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6개의 번호를 골랐을 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느냐 쭉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45분의 6 퍼뮤테이션 중에서 우리가 1번, 2번, 3, 1, 2, 3, 4, 5, 6번이나 6, 5, 4, 3, 2, 1이나 번호가 똑같죠. 순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로또는 그거를 6 팩토리얼로 보면 6, 5, 4, 3, 2, 1 이렇게 하고 얘는 45, 44, 43, 42, 41, 40까지 나오겠죠. 그걸 다 곱해주면 돼요. 곱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6 팩토리얼이니까 6, 5, 4, 3, 2, 1 했을 때 720이 나와요. 손가락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거 머리 싸맬 필요 없어요. 손가락 계산하면 돼요. 그렇게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나눠주면 800만 분의 1이 나옵니다. 근데 로또는 1등이 번호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로또에 1등이 당첨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814만 5,060분의 1로 당첨이 된 거예요. 확률로 따지면 0.00000012% 12가 되는 거죠. 엄청난 확률로 우리가 당첨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하죠. 야, 로또 우리 5등 한번 당첨돼 보자. 5등은 뭐 쉽잖아. 근데 5등 당첨될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쉬운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겠죠. 자, 6개 중에 3개만 맞으면 되지 뭐. 그죠? 6개 중에 3개만 맞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6 팩토리얼 3분의 3 팩토리얼 6 퍼뮤테이션 3분의 이렇게 해서 6개 중에 3개를 고르니까 20개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 계산을 합니다. 보통. 땡! 틀렸어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처음에 헷갈려해요. 초보자들이 헷갈려 하는데 공식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냐면 6개 중에 번호가 1등 번호랑 3개가 맞는 거죠. 잘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게 총 번호는 45개가 있어요. 1등이 6개죠. 그 중에서 1등 6개 중에서 3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1등 6개 중에서 1등은 45개 중에서예요. 그죠? 45개 중에서 6개 숫자가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만약에 1, 2, 3, 4, 5, 6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 2, 3, 4, 5, 6 중에서 우리가 아무 번호나 3개 맞으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곱하기 39개, 즉 1등 번호를 뺀 나머지 39개 중에 3개가 들어가야 돼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45개 중에 3개고 그 다음에 뭐 45개에서 빼니까 42개 중에 또 3개. 이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1등 번호는 다 빼야 돼요. 그래서 1등 번호 중에 3개가 맞아야 되고 나머지 39개 중에 3개가 맞아야 5등입니다.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총 45개 중에 3개, 42개가 아닙니다. 45개 중에 6개는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3개를 맞아야 되고 나머지 39개 중에 3개를 맞아야지만 5등이 되는 거예요. 왜냐? 45개 중에 3개 또는 우리 42개 중에 3개 하면은 4개가 맞을 수도 있죠. 1등 번호 하나가 더 들어올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5등이 당첨될 확률이 어떻게 돼요? 2.2%입니다. 여러분들 5등도 당첨되기 힘들어요. 예, 확률적으로 보면은 아주 힘든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로또 당첨되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 거의 다 꽝이 나오는 겁니다. 5등이라 그래서 아니 뭐 5등 정도야 뭐 내가 당첨될 수 있지 뭐 절대 아닙니다. 5등 당첨된 확률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5등 당첨되면 여러분들이 2.2%의 확률을 가지고 당첨된 거예요. 아주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운수 좋은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드 게임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카드 게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5 카드 게임을 한다. 그러면 42개 중에 5개를 골라서 그 중에서 우리가 뭐 1 페어, 2 페어 이렇게 해서 가장 높은 우리가 그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카드 게임에서는 족보라고 합니다. 족보. 족보가 있는데 그 족보가 높은 사람이 이제 돈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도박이죠. 그죠?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봤을 거고 또는 남자들은 뭐 카드 게임 많이 하니까. 근데 여성분들은 카드 게임 많이 안 하시죠? 근데 그거 아시면은 이런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카드 게임에 당첨된 확률을 막 계산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보면은 이제 21이라든가 이런 카드 게임 맞추는 확률 이런 걸 가지고 계산해주는 그런 영화들도 있거든요. 이런 게 얼마나 확률적으로 어려운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카드 게임을 아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제가 쭉 훑어볼게요. 자, 요렇게 요거는 카드로 똑같은 색깔로 똑같은 색깔 똑같은 무늬의 번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A부터 거꾸로 10번까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게 모든 카드 종류가 우리가 4가지이기 때문에 그림이 하트, 스페이드,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하나가 뭐가 있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트,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클로바 요 4가지 중에 이렇게 하나뿐이 없어요. 카드마다 모양마다 하나씩 존재하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게 4가지 모양이 있으니까 하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이 됩니다. 총 4개가 나와요. 이런 공식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이거를 카드 하는 사람들은 외워요. 확률적으로 외우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도박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다 외우면서 카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이트 플러시 이렇게 계산해 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카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카드 게임을 할 때 컨비네이션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만큼 확률적으로 어려운 이런 문제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뭐 그 카드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뒤에 보셔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포카드 방법, 그 다음에 풀하우스, 그 다음에 2페어, 1페어
원페어는 42%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돌릴 때 2명 중에 1명은 무조건 원페어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투페어는 0.4%, 그러니까 4.7% 되니까 5% 정도 되네요. 그죠? 투페어만 갖고 있으면 높은 카드가 되겠죠. 그죠?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카드 게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알고 보고 하면 되게 재밌겠죠? 예. 자, 오늘은 요번 시간에는 우리가 카드를 카운팅하는 거. 왜 카운팅한다 그랬어요? 경우의 수. 왜 경우의 수예요? 모든 것이 나오는 숫자를 우리가 해야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중에 우리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개수를 파악해야지만 확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되게 쉬워요. 확률은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개수. 그런데 전체하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하는 과정이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르쳐 주고 우리가 수학을 배웠으면 좀 더 원리를 배우고 쉽게 우리가 했었을 텐데 그런 것보다는 제가 옛날에 배웠던 기억에 보면 순열 조합 뭐 이런 것들을 다 개별적인 걸로 다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헷갈리고 이걸 왜 배우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 결국은 확률은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되고 경우의 수를 알려면은 카운팅을 해야 되고 카운팅을 하는 방법은 곱셈의 규칙이고 곱셈의 규칙을 좀 더 하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순열이고 그게 조합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순열과 조합 카운팅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접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개념을 모르고 여태까지 그냥 썼던 거예요. 그죠? 우리 이미 다 알잖아요. 그죠? 야, 우리 오늘 저기 미팅하자. 저쪽 뭐 여학생 몇 명 나온대? 4명 나온대? 우리 몇 명이야? 5명이야? 그러면 쟤랑 내가 관심 있는 여학생이 있어요. 그럼 저 학생하고 나하고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마음이 맞아서 같이 나갈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따져보면 4 곱하기 5 어떻게 돼요? 4, 5, 20, 20분의 1의 확률이에요. 그죠? 아주 대단한 확률이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실생활에서 재밌게 응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이런 용어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서 배우면 훨씬 더 재밌겠죠. 그죠? 네. 일단 이렇게 컴비네이션하고 뭐 이런 걸 배웠으니까 카운팅 하는 거를 한번 해보면 좀 한번 복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확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카운트하고 이런 거를 배웠는데 확률은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률은 모든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표현한 거죠. 당연하죠. 그죠? 모든 전체를 넘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전체 중에 가지고 있는 그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니까 0과 1 사이의 숫자를 갖는데 특성은 모든 확률을 더하면 다 1입니다. 모든 전체 중에 각각의 사건들을 다 더하면 전체 중에 각각을 다 더하니까 총합은 1이 돼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개별 확률 특성값은 당연히 0과 1 사이의 값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확률의 속성이에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면서 다 더하면 1이 되는 그 확률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확률을 가지고 몇 가지 규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보시면 첫 번째가 여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합사건, 여사건, 교사건 이런 걸 배우는데 이걸 왜 배우냐면 우리가 조금 뒤에 우리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배우면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고 확률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어떠한 그 여러 가지 이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필요해서 이걸 배우니까요. 일단 그렇게 알고 우리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여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A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입니다. 당연히 1 마이너스 그 사건을 빼주면 되죠. 전체는 무조건 1이죠. 그죠? 모든 확률은 다 더하면 1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그 1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만 빼면 되니까 1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52장의 카드 중에서 스페이드를 뽑지 않을 확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스페이드를 뽑을 확률은 스페이드는 총 우리가 13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A가 13개니까 스페이드 A를 뽑을 확률은 이렇게 되고 스페이드가 A가 아닐 확률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죠.
또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던 게 교집합입니다. 교사권. 이게 중요한 개념인데 나중에 이 교사권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뒤에 조건부 확률에서도 이 개념이 중요하니까 요거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미 다 아시죠? 그래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2장의 카드 중에서 빨간색이 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퀸인 카드를 뽑을 확률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빨간색이고요. 여기는 퀸이니까 그 중간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체 중에 빨간색은 52장 중에 우리가 반이고요. 그 다음에 퀸은 4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2장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합사건은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빨간색이면서 퀸인 카드를 뽑을 확률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빨간색일 확률이 52분의 26. 그죠? 그 다음에 퀸인 확률이 52분의 4장이니까 4.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아까 전에 본 것처럼 빨간색이면서 퀸인 확률이 2번 들어가니까 요거는 우리 2번 반복되죠. 그래서 요게 여기도 포함이 되고 여기도 포함되니까 당연히 한 번을 빼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합사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을 다 더해준 다음에 중복되는 사건이 요거니까 요거를 한 번만 빼주면 돼요. 2번 중복되니까 한 번을 빼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합집합 B는 당연히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죠? A를 다 더해주고 B를 다 더해주는데 여기 중간에 얘는 2번 카운팅이 됐으니까 한 번을 빼주는 겁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전체 2학년 학생이 40명입니다. 40명 중에 마케팅을 수강하는 사람이 25명, 그 다음에 통계학을 수강하는 사람이 30명, 그죠? 그 다음에 마케팅과 통계학을 동시에 수강하는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러면 마케팅하고 통계학을 수강한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죠? 40명 중에 마케팅을 수강하는 사람이 25명인데 그 다음에 통계학은 또 30명이고 그 중에 동시에 수강한 사람이 20명이니까 20명은 2번 중복되겠죠. 그래서 빼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40명 중에 마케팅과 통계학을 마케팅도 수강하고 통계학도 수강하는 사람을 합치면 총 87.5%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또 통계에서 많이 쓰는 것 중에 확률과 오즈 레이셔라는 게 있습니다. 오즈 레이셔라는 걸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확률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확률을. 근데 오즈 레이셔라는 값하고 probability, 영어로는 단어가 전체가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데 요거는 우리가 확률 또는 비율이라고 하고요. 얘는 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율과 비율이 빠졌어요. 그래서 되게 헷갈립니다.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율은 전체 중에 사건이 차지하는 크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겁니다. 확률로 의미가 되죠. 자, 그런데 B라는 거는 전체 중에 아니고요. 우리가 관심 있는 사건이 2개가 있으면 두 사건의 상대적인 크기를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성비, 남자의 비율 또는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 이거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율이라고 쓰는 게 있어요. rate. 그거는 뭐냐면 1000명 중에 1명이 당첨될 확률로 우리가 그걸 좀 줄여주는 거예요. 어떤 비율과 비가 너무 크거나 이럴 경우에는 1000명당 몇 퍼센트 이렇게 좀 줄여서 사용하는 거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볼게요. 2020년에 우리나라 여성 비율과 여성 비라는 걸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총 인구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요 숫자니까 이렇게 됩니다. 49%가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성 비는 뭐냐면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니까 어떻게 돼요? 99.56%. 이거는 기준이 1입니다. 100%. 100을 기준으로 보고 100이면 똑같다 이거고요. 1보다 작으면 또 이건 퍼센테이지니까 보통 1 또는 100으로 계산하는데 100보다 작으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고요. 100보다 크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성비가 99.56이라는 거는 뭐냐면 100보다 작죠? 당연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적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는 뭐 조이혼율 이렇게 나타납니다. 율 이렇게 나타나면 이거는 뭐냐면 조이혼율이 2.2건이었으나 이렇게 나오면 뭐냐 1000명 중에 2건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1000명당으로 나누는 개념도 있고 또는 여성 대비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 비율로 나타내 주는 게 있고 전체 중에 갖고 있는 포션 비율로 나타내 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니까 그걸 잘 보고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비율과 그러니까 proportion 비율 또는 ratio, 그 다음에 rate율 이거에 따라서 조금씩 개념이 틀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승마 같은 데 경우에 보면은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확률 개념으로 보시면. 그래서 아까 전에 승산비는 우리가 봤죠?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하느냐, A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 승마나 이런 게임 같은 데 보면은 승산비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4대 1이다. 사건 A가, 그러니까 A 경주마가 우리가 그 승률이 뭐 4대 1 뭐 이렇게 나온다는 표시를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A 경주마에 대한 승률이 4대 1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길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총 이걸 합쳤을 때 5번 중에 한 번이 이기니까 4대 1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5번 중에 한 번이니까 0.25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배 이상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승률은 0.2%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 주면은 우리가 비율과 비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되겠죠?